첫 번째 보면 이제 우리 지금 한반도 상당히 난국 아닙니까? 남과북, 그다음에 한미동맹 문제, 뭐 중국 문제 등등 복잡한데 이 난국에 지금 우리들은 이제 정통 우파들은 정통 보수파들은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박사님 보시는 이 우리 잘못된 역사관, 그다음에 현대사를 어떻게 바로 인식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볼 때는 어떤 데는 참 좌절스럽고 참 속이 터질 만큼 속이 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한국의 위정자들이나 언론이나 국민 일반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정세 분석가 전문가들은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 문제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조금 아쉬운 점은 나는 미국의 워싱턴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생각하는 기회가 돼요. 그렇죠.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반도가 현재 처해 있는 문제점, 북한 문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세 가지 점에서 좀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평가 기준을 이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런데 지금 시작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난국의 근본 문제가 우리나라가 과거 역대 정부나 국민들이 역사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서부터 발단이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계 2차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탄생은 인류 문명사에서 대단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탄생은 위대한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내세운 건국이념, 이게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데 그걸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좌익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탄생을 거부하고 북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통성을 내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꾸준히 과거에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걸 스스로의 자랑을 자부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심지어는요. 대한민국은 탄생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꽤 많죠, 빨개들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 이 역사를 이제 시작으로 자기네 정당성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의 정통성이 자기한테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역사란 것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상당히 좀 부도덕하거나 폭압적일 수 보이는데 박사님 생각하시는 역사 평가 기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저는 과거에 미국에서 강연할 때도 이런 말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시조선의 519년 동안에 이시조선이 519년 동안 존속할 때에 27명의 임금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27명의 임금님이 하신 업적보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에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이 이룩한 업적은 200배가 넘는다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것을 왜 인정을 안 씁니까? 그래서 역사를 평가할 때는 내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이승만 박사가 12년 장기 집권했다고 욕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욕을 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틀렸다고는 부정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평가할 때는 사실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사실 기준으로 평가하면요. 형편없는 대통령입니다. 완전한 무시무시한 독재자였어요. 언론사를 50개를 다 폐쇄해버리고 언론 탄압했고요. 자기 정적을 3천 몇 명을 영장 없이 다 체포해버리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85만 명의 미국의 젊은이 병사들이 다 죽는 전사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대통령인데도 미국 역사는 그 사람을 최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하고 그렇죠. 영웅으로 대하거든요. 왜냐? 그분이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은 미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박사의 건국이 없었다고 하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아닙니까? 존재할 하지 수 않습니다.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북한처럼 살고 있는 거죠. 해방 직후에요. 6.25 사변 직후에 대한민국 아프리카 소마리아보다도 못 사는 가난한 나라인데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고 세계를 떨치는 이름을 떨치는 나라가 된 건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파라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죽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역대 정부도 죽였고, 국민들도 이 박사 박정희를 계속 죽이고 있어요. 이 위대한 영웅을. 그것이 오늘날 겪고 있는 문제의 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 인식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세력들이 북한의 김일성을 저항하고 김일성이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이 오늘까지 자라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제 통치 기간에서 그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은 조선을 갖고 이제 항일 투쟁을 명분을 삼기 때문에 반일 감정을 계속 부추기고 있고, 예. 독립운동은 했지만 대한민국 건국에 부정했기 때문에 김구 선생을 이 사람은 우파들이 존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대한민국 건국은 박사님 말처럼 1948년 8월 15일 건국은 위대한 거고, 그런 잉태가 되지 않고 건국 안 했으면 오늘날 존재할 수 없고, 또 산업화 근대화 영웅 박정희 대통령하고 우리 어르신네들의 피땀이 오늘의 부국을 만든 거고, 근데 그걸 우리 좌파들에 의해서 역사인식이 무너지면서 자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부정하겠다 보니까 예. 오늘 문재인 사태를 맞은 거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손세일이라는 학자가 네. 월간조선 잡지에다가 기고를 오랫동안 했는데 김구와 이승만이라는 논문을 오래 썼어요. 그래서 그때가 2015년인가 언제쯤인데 6월호에 논문을 끝내면서 뭐라고 하니 우리나라 국부를 김구하고 이승만 두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그것을 그 이승만 포럼에서 강연할 때 부정을 했습니다. 김구는 국부가 아닙니다. 아니죠. 김구는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국부를 모십니까? 우리 국부는 이승만 박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효창공원에 가면은 김구 선생을 기리는 모든 기념이 있고요. 이승만 박사,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이승만 박사는 기념관 하나, 동상 하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민을 무식하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역대 정부가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이제 고철로 철조망을 감아가지고 버려놓고,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이 뭐 독립운동은 인정하지만 자유 대한민국 건국에는 기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김구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해방된 이후에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모스코 삼상회담입니다. 예. 그 모스코 삼상회담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탁 통치 문제에 그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하는 야욕이 드러나서 그게 결렬되죠. 네.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뭐예요? 미소 공동위원회죠. 네, 예. 미소 공동위원회인데 두 번 회의를 끝나고 그것도 깨져버렸어요. 네. 왜 그러니? 소련의 야욕이 한반도 공산화 전략을 포기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깨진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이승만 박사가 안 되겠다. 우리 한반도 초래 문제를 협상이나 타협까지 할 문제가 아니다. 유엔에게 의뢰하자. 유엔에서 생긴 것이
UN 한국 임시위원회가 생겼어요. 언코크라고 예. 생겼는데, 그때 UN 한반도 위원회가 생겼을 때에 장개석 중국 정부 대표라는 사람이 요만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서울에 와서 경교장에서 기구 선생을 예방을 했어요. 예방하면서 그 대담한 내용이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기구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북한에 가서 실상을 보니까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이나 조직력을 보니까 대한민국 가지고 안 되겠다. 얼마 안 가서 한반도는 공산 독치가 되는데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다 하더라도 오래 못 간다. 결국은 김일성 주도의 통일이 된다. 나는 대한민국 그건 반대한다. 그리고 나는 그때를 기다리겠다. 이런 발언한 것이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킹구를 우리나라의 국부로 받들고 효창공원에다 킹구를 기리는 국민이 이성원 박사의 위대한 업적을 다 죽여버리고 허려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그런 후과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거예요. 그 후과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 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할게요. 우리나라가 72년 동안 대북 전략이 뭡니까? 평화통일 전략입니다. 평화통일 전략이 뭔지 아닙니까? 분단 관리 전략입니다. 통일을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평화통일이라는 게 수사학적으로 평화통일이라는 말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뭐냐? 남북 합작을 하는 게 평화통일이에요. 남북 합작이 평화통일.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마음을 의기투합해서 우리 통일을 이룩하자. 그거거든요. 그 평화통일은 북한이 무슨 일을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평화통일은 뭐냐? 결과는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을 우리가 수용하는 통일입니다. 이것이 평화통일입니다. 이것을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평화통일은 잘못된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을 수용하자는 게 평화통일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주장하기를 평화통일은 개념적으로 잘못됐다. 민족해방, 예? 김씨왕조 축출, 이 통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3조에 의하면은 한반도 전체는 대한민국인데 그렇죠. 우리가 누구하고 통일해요? 통일을 대상 국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집단은요 축출의 대상이지 통일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붙들고 돈 주고 쌀 주고 비료 주고 평화 통일하자고 말이는 됩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우리가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런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우지좌지하고 있어요. 평화통일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거의 전부 다가 그렇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게 이제 완전히 지금까지 이렇게 무너져 왔거든요. 뒤로. 자, 지금 이제 뭐 박사님 말씀하시는 역사 인식, 현대사 바로 알기, 또 지금 북한 우리가 주장하는 정치권에서 좌파들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의 문제점.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역대 정부들이 있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북 정책을 썼잖아요. 이게 이제 평화통일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문제점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통일 상대역이 아닙니다. 북한 영토 회복, 빨갱이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점령한 북한 영토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북한에서 시달리는 우리 동포들을 해방하는 것이 우리 통일의 목표지. 북한이 우리 동포들은 전부 외면하고 독재자들 상대로 통일을 모색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는 뭔가니 합작이거든요. 합작통일은 우리가 공산주의 이념을 수용하겠다는 통일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로 타도의 대상이었는데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는 지금 얘네들은 완전히 숭배의 대상이고 페밀리의 대상이어서 아니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일주일가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국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참다 못해서 자유당 창당을 한 겁니다. 제2건국을 다시 하자고. 자, 그러면 박사님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한반도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라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참 잘 성장했고 세계에서 큰소리 칠 만한 경제강국이 된 이유는 한미동맹의 덕분입니다. 예. 한미동맹의 덕분인데 이승만 박사하고 6.25 사변 끝나자마자 이승만 박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사이에 맺어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이게 한미동맹인데 예. 이 한미동맹 덕분에 그나마라도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예, 예. 경제 발전도 하고 예. 국가를 잘 지켰고 그렇죠. 예. 세계에서 제일 밑바닥 국가가 세계에서 큰소리 치는 강대국 반열에 올라왔는데 이런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북한을 진짜 김일성이를 부르고 김정일이를 부르는 김정은이한테 비율을 맞추는 정치 지금도 해야 됩니까? 이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뭐 문재인이 뭐 올 신년사에서도 뭐 김정은을 초대하고 싶다고 야단이잖아요. 말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략적 가치. 그래서 예. 그 한미 동맹을 얘기하는데 최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문재인이 대도한 이후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기를 한미 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 한미 동맹이 파기되겠다. 미군도 철수하겠다 이런 걱정들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매번 강연할 때마다 그걸 부정합니다. 예. 내가 오늘 모든 시청자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좀 잘 새겨서 들어주기를 부탁합니다. 한미 동맹은요,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맺은 동맹입니다. 알았죠? 그렇죠.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맺은 한미 동맹이에요. 이 한미 동맹은요, 미국하고 문재인하고 맺은 동맹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재인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되지 않습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호락호락한 동맹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어리석고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미 동맹을 맺을 때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한국과의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배웠고 이승만 박사와 미국과의 그 맺은 끈끈한 우정, 이념적 동질성 이것이 배합이 돼서 한미 동맹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제발 한미 동맹이 무너진다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미군 철수한다? 문재인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해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빈대 있죠? 있죠. 빈대 때문에 시달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빈대 때문에 빈대를 잡는 게 순리입니까? 빈대를 잡기 위해서 집에다 불을 지르는 게 순리입니까? 예? 빈대를 잡으면 되죠? 예. 문재인 정부를 몰아내는 것이 순리지 문재인 때문에 한국을 미국이 포기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미국의 행정부가 잘못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깬다든지 뭐 미군 철수를 한다든지 그를 실수할까 봐서 미국 의회가 선수를 줬어요. 법으로 정했습니다. 예, 작년 봄에 벌써 예. 작년 봄에 주한미군은 22,000명 이하로 절대로 강군이 안 된다. 예. 못을 박았는데 예. 최근에 작년 말에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을 통과할 때에 예. 격상시켰습니다. 28,500명 이하는 안 된다. 예. 국방 예산을 책정할 때 거기서 단 1달러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뭘 왜 암시하느냐.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또 한 가지는 전 세계 미국 그 해외 군사기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주변에 13개가 있어요. 예. 예. 전 세계 일본, 독일 어느 나라를 통해서 주한미군 기지가 가장 훌륭하고 규모가 큰 것이 오산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입니다. 예, 예. 수 틀리면 우리 뺄게. 수 틀리면 우리 미군 철수해. 그따위 짓 하려고 오산 평택가 저런 기지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먼 몇백 년을 말 내다보는 전략적으로 오산 평택에 기지가 생긴 건데 예. 일개
정치 집단이 우리 비호에 안 맞는 정치 집단이 미국을 반미운동이라고 성적이 불태우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고 대사관 반지에 다면을 넘어간다 해서 우리가 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해요?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발 국민들 그런 문제를 확실히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우리 이제 자유파 이제 보수 쪽에서는 많이 인식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미 데모가 이제 극성을 부르는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 미국이 떠나지는 않는데 충돌, 국내에서 내부에서 충돌. 그래서 옛날에 내가 TV존에서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사의 얼굴을 칼로 찢은 사건이 발생했죠. 예. 그때 방송이 그 앵커가 나한테 질문하기를 이 한미 동맹에 큰 손상을 입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한개 일개 반미주의자가 미국 대사에게 칼로 얼굴을 찢었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해요? 그 사람이 한국 국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나 미국 국민은 김규정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북한의 사주를 받는 빨갱이로 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겠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지. 그것 때문에 미국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입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요,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저건 다 빨갱이 짓이야. 한국이 하는 짓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예.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청와대 사람들이 지금 반미를 하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서는 간첩으로 보겠네요. 간첩으로 보는 건 대한민국이 국민의 그 의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북한의 사주를 받는 좌익 세력의 행동이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의사라고 생각하지 않죠. 네. 예. 그럼 엄연히 대한민국은 있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가 폭력 집단 그 조직 깡패에서 납치를 당해 갔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예, 납치당해 갔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납치당해 갔는데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납치가 가지고 우리 집을 떠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네. 역시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 그런데 조직폭력배 두목이 우리 안방에가 자지에서 우리 아버지는 쫓겨나고 예. 앉았는데 그 자식들이 가서 조직 총리배 보고 아버지 말이 됩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집단 보고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정통 아버지는 쫓겨나고 깡패 와서 우리 안방에 앉았는데 그 사람한테 아버지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지금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탄핵 문제를 다시 짚어야 되잖아요. 네. 탄핵 정국의 이제 박사님 보시는 문제점 전에부터 주장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거하고 좀 연관되죠. 지금 현재 많은 그 정당이나 그 애국 단체들이 문재인을 그 몰아내기 위한 그 아주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고 있어요. 예. 나는 진심을 다해서 박수를 치고 그 사람들을 예. 지지하면서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사람들의 활동을 내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네. 합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을 몰아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 문재인 이후에 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대안이 안 보여요. 예. 대안이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칭 보수 정당이라고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헌법을 파괴해놓고 그 헌법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애국투쟁하는 건 내가 지지하고 박수를 치지만은 그분들이 앞으로 문재인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대안이 제발 제시를 해 주십시오. 네. 그래야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호응을 보낼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는 모든 단체나 조직이 선명 보수 세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예. 권력과 기득권을 보호하고 쟁탈하기 위한 투쟁에는 열심히 했지만은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가게 되는 철학과 그 선명 국가관이 지금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단적인 얘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분명히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헌법 84조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헌법 84조에 근거해서 탄핵이 되는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헌법 84조를 위한 범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그럼 탄핵했거든요. 예. 탄핵도 아니죠. 파면이죠.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합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사실이 없어요. 예. 파면됐지. 그러면 그분이 아직도 우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않고 예. 문재인 보고 문재인 대통령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걸 반대합니다. 대통령을 칭호 붙이지 마시오. 예. 왜냐? 문재인에게 대통령을 칭호를 붙이면은 탄핵 정국을 합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네. 탄핵 정국을 합법화하자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것이 정당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어찌 일개 국가가 자기 나라 헌법을 죽이면서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얘기입니까? 네. 이걸 반드시 더 짚고 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고 국민의 지지를 다시 얻은 다음에 나라의 진로를 찾아야 되지, 나라에 갈 방향은 전혀 보여주지도 않고 무조건 문재인만 끌어낸다 하면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발 모든 애국시민이나 애국단체나 정당들은 대한민국을 바로 끌고 가기에는 헌법수호 정신과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세운다는 국론을 세우고 대안을 세우고 네.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십시오. 좋습니다. 내가 이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도 박사님 저 같은 경우 똑같이 공감하고요. 말씀에 정치를 하는 집단이 진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정치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권력도 잘 누르면 좋은데 오로지 적화 통일을 위한 예. 나라를 망가뜨리는 예. 그런 이합집산 야합들이 최근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발 대한민국에 선명한 보수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기조 안에서 그 불순분자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비판들 하고 있는데 네. 인간적인 실수나 약점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네. 역대 과거 대통령, 역대 정부의 대통령도 다 인간적인 실수나 약점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탄핵은 국가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 그것이 범죄가 아니면 탄핵은 안 되거든요. 그 헌법상으로 되죠. 박근혜 대통령 몰아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몰아낸 이유를 내가 얘기할게요. 전임자 4대 정부,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4대 전임자가 있는데 이 네 분 대통령이 한 업적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의 신분으로 2년 반인가 3년 반이 있었죠. 3년 반. 3년 반 동안 것이 10배가 넘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이분이 시작했어요. 몽고원이. 한미 관계가 가장 강력할 때가 박근혜 대통령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미국과 한국과 국민들을 모르는 극비 상황에 한국을 키워주기는 미국이 전략을 박근혜하고 사전 약속이 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가지 몇 가지만 얇지만 내가 이번에 해고록에 박근혜 치적을 다 적어 나갑니다. 지금 네. 나가는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일 잘한 거 통진당 해체했죠. 전교조 법의 노조로 만들었죠. 예. 다른 거냐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국정교과서 대해서 역사 교과서 잘못 쓴 거 다시 추정하려고 했었죠. 했었죠.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기했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역대 정부보다도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정책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그 통일 추진은 입김이 맞아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을 경제 대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전 조율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요. 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모든 방위 산업이나 첨단 기술 개발이나 그리고 이것을 한국에게 맡기는 예. 그런 전략을 미국이 이미 세우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북한을 해방시키는 전략을 시작했으니까 겁이 나니까 좌파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린 겁니다. 이게. 총동원된 거죠. 총동원해가지고. 그런데 그 자체도 헌법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비헌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죄를 발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직도 감옥을 가두고 있어요. 예. 이게 우리 국민이 할 짓입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그 역대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뭐 갖가지 이유로 구속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1000일 이상 네. 무려 3년 이상 구속된 처음입니다. 예. 무슨 뭐 나라를 뭐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그래. 예? 이렇게 지금 잔인한 놈들이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옮긴 대통령은 과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떠나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끌어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헌법부터 해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헌법 잘못된 과거를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지 그거 하지 않고 무조건 문재인만 잡아내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국민에게 제시를 해야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정당과 그 단체를 지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저께 이제 한국당,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뭐 유성민, 한교안, 뭐 김무성, 이재호, 뭐 민중당 출신 빨갱이들 해가지고 범보수 통합하면서 반문연대에서 어저께 통합한다고 했거든요. 그 추진위원장이 박영준인데 이것도 민중당 출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짬뽕이 된 겁니다. 그래놓고 반문연대만 하자는데 박사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놈들이 권력 가져봐야 똑같은 놈 아닙니까? 야당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통합에서도 그 통합된 야당이 어떤 정당인지 색깔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색깔이 없어요. 예. 근데 그 실세들은 또 민중당 빨개들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발 국민들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나라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박사님이 강조한 헌법적 가치, 역사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려는 헌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헌법 회복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걸 이승만 대통령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근대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명예회복, 바른 법치, 헌법, 헌정질서 회복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유당 이제 가칭 지금 창당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간적인 약점이나 뭐 실수 이것은 탄핵의 사유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서 고와서 박근혜 대통령 복권시킨다, 뭐 청와대 복귀한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이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누가 이쁘고 미워서가 아니라 아니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을 바로서 법치를 세워야 네, 바로 되는 거죠. 그거죠.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선 건데. 어떻게 일개 국가가 헌법을 죽이고 나라를 끌고 갑니까? 헌법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40년 된 강주 5.18 사태. 박사님은 그거 민주화를 인정 안 하시잖아요. 인정할 수가 없죠. 예. 자, 국가 반란을 하는 무장폭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날 김영삼 때 민주화로 둔갑이 돼가지고 지금 한교안 제1야당 대표의 특보 대표가 김현장인데 이 사람이 80년 강주 사태 배후 세력이고 자, 강주 사태를 미국이 배후 조정했다는 명분하에 82년도에는 부산 미 문화원 방화 또 핵심 배후에서 사형 선고받고 10년간 복역을 하다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도 5.18 민주화라고 주장하면서 민주화 기념재단 임원들을 하면서 자, 뭐 전향을 했다 이런 이유로 뭐 한국당 한교안 대표 특보 대표인데 이 전향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하고 광주 사태는 분명히 북한이 개입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무장폭동인데 이것을
저희 뭐 민주 봉기다 무슨 뭐 민주화 운동이다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은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이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헌법이 무너지고 강주 네, 5.18 민주화라는 게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안 박사님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